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제정 1주년을 맞아 출범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올해 명상의 공공적 가치 확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국위원회가 진관사에서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하반기 명상포럼, 명상주간 운영 등 주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600년 세월을 넘어 무학대사의 사찰을 찾았습니다. 의정부시가 태조를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 정립에 나서며 새로 조성한 50대 태조의 어진을 건국왕사 무학대사의 사찰, 의정부 회룡사 대웅전에 봉안했습니다. 우리 전통의 장문화가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승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새해 시작과 함께 올해 첫 장을 담갔습니다. 올해는 흑백요리사에서 간장 하나만으로 음식의 가치를 살려낸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간장 제조 비법을 전수해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 명상의 날 제정 1주년을 맞아 출범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올해 명상의 공공적 가치 확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국위원회가 진관사에서 첫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하반기 명상포럼, 명상주간 운영 등 주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 보편의 평화를 기치로 지난해 출범한 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명상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마음의 휴식법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위원회가 어제 서울 진관사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인류 공동의 평화를 향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명상을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밝힌 이 작은 평화의 빛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때 대한민국은 정신문화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핵심 사업으로 한국 명상 포럼과 세계 명상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합니다. 명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형성의 중심이 될 명상 포럼은 상하반기로 정례화할 전망입니다. 상반기 포럼은 절기상 하지인 6월 21일을 전후해 하반기엔 동지이자 세계 명상의 날인 12월 21일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국내 명상단체 간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명상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서 한국명상학회나 대한명상의학회 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등의 관련 단체들이 준비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엔 세계 명상의 날은 월요일로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하루 앞당겨 12월 20일 일요일에 열 예정이며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을 명상주간으로 설정해 각 단체별 행사도 준비합니다. 기념행사에선 올해의 명상인 시상식도 열립니다. 명상보급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 도서를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며 명상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급변하고 치열해지는 시대, 사회통합과 치유를 향한 명상의 기대는 종교의 벽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불교의 그 명상을 이렇게 접하면서 저는 저의 기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통합하고 행복하게 하고 서로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돼가는 그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명상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쉼표가 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400여 개인 회원과 40여 단체가 참여해 명상을 통한 국민 마음 평안의 뜻을 함께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종교와 계층의 벽을 넘어 사회 통합과 치유의 언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이 돼 정신적 지주인 무학대사를 찾은 태조 이성계. 600여 년의 세월을 건너 새로 조성한 태조의 어진이 무학대사의 사찰 회룡사에 봉안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일에 가려진 태조 이성계 어진 앞에 후손들이 지극한 예를 올립니다. 향을 피우고 마침내 얼굴을 드러낸 태조에게선 난세를 평정하고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결기가 엿보입니다.
의정부시가 태조를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겠다며 마련한 어진 의리에 시청 앞에서 시작한 궁중 형식의 고유제엔 김동근 시장과 의정부 사암연합회 스님들, 태조의 23대 직계 장손인 이준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아가기 위함입니다. 태조 고황제의 호국 정신과 애민 정신을 이 땅에 다시 불러오는 역사의 부활의 시간입니다. 의정부는 태조 어진을 50대 장년의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소장된 국보 제317호 말년의 태조 어진을 원본으로 하지만 장년의 기계를 담기 위해 함경 준원전에 있던 어진 전경을 찍은 유리건판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주관 화사로는 국내 어진과 표준영정 제작 분야의 권위자인 권오창 화백이 참여했습니다. 무관으로서의 왕이 된 직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얼굴도 좀 까맣고 그런 씩씩한 장년의 모습을 좋다고 해서 우리 자문위에서도 그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청 앞 고유제를 마치고 봉안제를 지내기 위해 회룡사를 찾은 태조 어진. 600여 년 전 무학대사가 태조를 맞이했다면 이날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스님과 회룡사 주지 법찬스님이 의식으로 가마를 마중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모습을 드러낸 태조 어진. 불보살에게 봉안의 뜻을 알리는 고불문을 읽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정부 하면 태조 의성계가 얽힌 그런 문화의 도시로 다시 거듭나는 이런 하나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룡사 대웅전에 봉안된 건 영인본. 모사본 원본은 보다 엄격한 보존을 위해 의정부시가 수장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어 돌아온 걸 기려 사명까지 바꾼 회룡사.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기상은 600년을 건너 어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룡사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우리 전통의 장 문화가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승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새해 시작과 함께 올해 첫 장을 담갔습니다. 올해는 흑백 요리사에서 간장 하나만으로 음식의 가치를 살려낸 사찰 음식 명장 선제 스님이 간장 제조 비법을 전수해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끗이 닦은 장독에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건대추와 건고추, 숯을 띄운 뒤 대나무로 눌러 덮개를 덮자 장독 안에는 한 해의 시간이 담깁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진행하는 종로엔 장금이 장독 분양 사업. 지난 26일 장 담그는 날에 5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어린이가 참여해 12개의 장독에 장을 담갔습니다. 올해는 특히 흑백요리사에서 전통 장의 가치와 맛을 알린 선제 스님이 직접 교육에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행은 장하고 김치가 똑같다 그랬어요. 김치도 숙성이 돼야 맛있듯이 장은 장독대에서 충분히 삭혀서 익은 다음에 먹어야 세월을 기다려줘야 인내를 해야지만이 우리 뭐 약이 되듯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서 쓸 수 있지만 전통의 장은 자연과 시간의 효과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사에는 정문원 종로구청장,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도 참석해 체험을 넘어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장금이 사업의 중요도를 대변했습니다. 전통을 살리면서도 그 우리 몸에 유익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는 우리 된장을 굉장히 나름 보람 있는 일인 것 같고, 참가자들도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장 담그기의 의미를 직접 느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안으로는 저희 아이들한테 장을 담글 수 있는 엄마가 된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56일 동안 숙성한 메주는 4월 23일 장가르기를 거쳐 된장과 간장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장독 속 메주처럼 우리 전통의 장문화도 종로 장금이들의 노력으로 일상 속에서 숙성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화성 용주사 천보루를 비롯한 사찰 누각 3건이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화성 용주사 천보루와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덕휘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부터 전국 사찰 누각 3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치조사와 전문가 검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지정된 누각들은 조선 후기 사찰의 가람 배치와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유산청은 이번에 지정된 3건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사찰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중앙승가대 법당 문수원에서 출범 3주년 기념 찾아가는 금강경 봉찬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금강경 봉찬회는 지난 26일 기도에 이어 지난해 12월 인도 성지순례 동참대중의 축원비 2천만 원을 문수원 불사 후원금으로 회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금강경 봉찬기도회 소임자 스님들께 감사패를 전달한 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한국 불교를 선도하고 마음 행복을 찾아가는 기도회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문수원은 지난해 12월 완공된 김포 최대 규모 대웅전으로 열린 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불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도 운문사가 제21회 법계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26일 법계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선재 스님 등 5명의 학인 스님과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허가인,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오한결 학생에게 각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회주 명성 스님의 원력은 인재 양성이었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당부했습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발원으로 설립된 법계 장학회는 2003년 5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5명에게 총 3억 9,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운문사는 다음 달 11일 운문사 역사문화관에서 운문사 유물 등을 일반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며 주지 은광 스님과 함께하는 운문사 바라밀 불교대학도 개강합니다. 호남 지역 불자들의 신심 증장에 기여하고 있는 BTN 붓다회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이 병오년 정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봄이 오는 성지를 순례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진 팔공산에 호남에서 온 불자들이 막 도착했습니다. 500나안의 영음으로 널리 알려진 영천 거조사. 영산전 500나안을 챙겨난 불자들은 거조사 방생장에서 지도법사 무등 스님의 기도 소리에 맞춰 작은 생명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방송포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해온 90여 명의 순례단원들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순간입니다. 미꾸라지를 방생하며 생명살림의 공덕을 실천한 불자들은 부처님께 새해 소망도 함께 빌어봅니다. 오늘 방생 왔는데요. 제 성취하고 싶은 거는 건강하니 직장 잘 다녔으면 하고요. 모두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저희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좋은데 취직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저랑 딸이랑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BTN 붓다의 광주 불교 사찰 순례단은 지난 21일 병오년 정월을 맞아 영천 은혜사와 산내 운부암, 거조사를 찾아 올 한 해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동참 불자들은 향곡선사와 성철 스님의 수행정신이 살아있는 운부암에서 구급순례 원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에도 정성을 다해온 순례단이 병오년에도 신행활동과 봉사활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더 널리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와 소통을 위해 출범한 조계종 SNS 서포터즈 소식과 신병부터 장성까지 아우르는 군종특별교구의 10만 군불자 양성 계획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미디어 홍보실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교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알리기 위해 조계종 SNS 서포터즈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시도는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며 청년들의 언어와 시각으로 불교를 재해석하고 대중이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오도록 만드는 교량 역할을 목표로 하는데요. 서포터즈로 위촉된 5명의 대학생은 각기 다른 전공과 계기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지만 불교를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는 공통된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단순 홍보를 넘어 고고 미술사학, 기계로봇 에너지공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 각자의 전문 지식과 쇼폼 제작 역량을 결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불교 문화유산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카드뉴스부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릴스, 유튜브 쇼츠, 불교 밈 활용 굿즈 등 체험형, 공감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합니다.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트렌디한 불교를 지향하며 사찰 탐방과 법회에서 느낀 평온함을 요즘 감성으로 재구성해 온라인상에 포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찰 안에 머무는 종교가 아닌 SNS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불교를 지향하는 이번 활동은 교리적 어려움으로 망설이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재미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올해를 군포교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 후반과 해외 파병지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전법 활동에 나섭니다. 군종교구는 지난 13일 호국불교 총본산인 계룡대 홍제사 낙성을 필두로 한 올해 핵심 사업 방향을 공개하며 10만 군불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제사 본존불은 육해공 3군의 전투장비 부품을 녹인 철불로 불상 복장에 전투병기 모형을 봉안하는 등 군 법당만의 정체성을 담을 예정입니다. 군종교구는 외적 불사를 바탕으로 120여 불자 장성을 예우하는 장성급 포교부터 부대 운영의 핵심인 부사관을 전법 주역으로 세우는 등 계층별 맞춤 전략을 본격 가동합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신병교육대 10곳에 수계 법회를 신설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군승이 없는 격오지와 해외 파병 부대까지 아우르는 미디어 포교 확대 계획도 전했습니다. 홍제사 낙성이라는 외적 불사와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내적 포교가 결합하며 올해 군 포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